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모델 Y를 눈 속에서 빼내는 작업과 이 보링 컴퍼니, 그리고 이 보링 컴퍼니가 사실 텍사스에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 텍사스에 공장도 짓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도 지금 텍사스로 가고 있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텍사스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앱으로 히팅을 풀파워로 하면 앞에 인트로 영상처럼 이쁘게 이렇게 눈이 녹아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히팅을 풀파워로 틀었는데도 녹지 않아서 제가 열심히 저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나중에 삽까지 들어서 이제 길을 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몰고 나가봤습니다. 근데 사륜구동이라 그런지,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타이어인데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더라고요. 확실히 전기차가 좀 더 이런 제어적인 면에서도 좋아서 그런 건지 별 어려움 없이 길을 그냥 적당히만 터놔도 그냥 나가게 됐습니다. 1시간 넘게 한 2시간 히팅을 하니까 한 30마일 정도 나갔으니 10% 좀 안 되게 거의 10% 정도 히팅을 썼네요. 전기차에게는 참 최대적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링 컴퍼니를 업데이트 할까 하는데요. 이거 왜 업데이트 하냐면은, 그러니까 베가스가 이런 모노레일이라든지 어떤 대중교통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필 그게 이제 부도가 났죠. 재정적인 문제로 이제 사업을 더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보링 컴퍼니가, 안 그래도 그 라스베가스 밑에 컨벤션 센터를 이제 연결하는 터널을, 이 보링 컴퍼니는 값싸게 터널을 뚫는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아직은 비상장인데 이걸 지금 더 확대가 거의 확정된 듯,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모노레일 깔 걸 우리가 그냥 다 땅굴을 파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승인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 카운슬에서 거의 이제 승인이 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라스베가스를, 이거 되게 혼잡한데 외곽에서 다운타운까지 들어오는데 30분 넘게 걸리는데, 이 보링 컴퍼니가 뚫은 이 터널을 이용하면은 5분 내로 오게 되는, 그러니까 교통체증을 다 없애는 이 보링 컴퍼니의 장점을 살짝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터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뚫는 회사입니다. 뭐 대충 알려진 바로는 기존 터널 대비 뭐 10분의 1 가격으로. 그래서 이 터널 근데 사이즈나 여러모로 이런 걸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해서 정말 값싸게 빠르게 뚫는 데다가, 다른 터널들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환시켜야 되는 구조물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 차량들을 이 내부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할 예정이죠. 전기차가 다닐 거기 때문에 그런 공기를 순환시킬 구조도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효율적인 교통체증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이 라스베가스에서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 터널을 뚫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비웃었거든요. 이런 뭔 허무맹랑한 사업을 하나. 근데 이제는 이게 굉장히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이제 라스베가스를 시작으로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다른 도시들도 이제 쉽게 이거를 한번 해볼까라는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텍사스 어스틴도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텍사스에 있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텍사스로 갔는데, 이제 그러면 이 텍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이런 러시가 한 4, 5년 전부터 시작이 됐죠. 많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텍사스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스틴 주변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차하면 일론 머스크가 전에 한 5월쯤,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캘리포니아한테도 여차하면 지금 스페이스 X부터 해서 모든 헤드쿼터를 테슬라까지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계속 이제 약간의 겁박을 주고 있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공장 가동을 하는데 코비드 영향으로 인해서 묶인 것과,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뿐만 아니라 휴레렌 패커드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의 유명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돈이죠. 거기다 지금 이것도 좀 놀랐는데 오라클까지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오라클까지 꽤 이제 큰 기업인데 이런 기업까지 이제 텍사스로 간다는 게, 텍사스는 정말 이제 앞으로 차세대 다음 실리콘밸리가 될 조짐이 이제는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이런 거를 이제 유도했을 때 이건 역시도 그게 되겠냐, 여전히 실리콘밸리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좋아서 기업들이 잘 안 갈 거다. 물론 이제 cost of living, 사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만 그만큼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갈 거라고 했지만 요즘 러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돈이 문제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텍사스는 뭘로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냐면 인컴 텍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율이 이제 캘리포니아 텍스인데요. 이것을 보고 어이, 미국에서 임금 대비 세금을 적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주세입니다, 주세. 그러니까 페더럴 텍스를 내고 중앙정부한테 세금을 왕창 뜯기고 그 다음 이제 주한테도 내는 거죠. 근데 정말 세긴 세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아니 이거 구간이 너무, 이거 2020년 텍스 레이션인데 이거 브래켓이 너무, 아니 어떻게 5만 7천에서 거의 30만 불 가까운 사이에 구간의 세금을 여기서는 찔끔찔끔 올리면서 이게 올리면서 갑자기 5만 7천에서, 야, 이게 하나로 치면 연봉 6천만 원에서 3억까지가 지금 세율이 똑같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냥 10%를 뜯겠다는 얘기인데, 세긴 세네요 진짜 캘리포니아가. 반면 텍사스는 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한테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텍사스는 도대체 돈을 어디서 버냐? 물론 이제 기름이 나니까요 텍사스는. 그리고 요즘 핵발전소도 많이 짓고 있고 이제 에너지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또 다른 세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퍼티 텍스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세금은 좀 살인적이긴 하죠. 이게 주마다 이렇게 다른데 캘리포니아가 생각외로 낮더라고요. 지금 이게 낮은 순으로 배열시킨 건데, 이런 루이지애나라든지 와이오밍 이런 데는 뭐 1%가 안 되죠. 그냥 0.5%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시골들은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발전된 거 치고는, 근데 물론 평균치입니다. 이게 모든 부동산세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평균치라서 뭐 학군이 좋다라든지 이러면은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 가격 대비 0.76%, 그러니까 매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가격도 어떻게 산정하냐가 있는데 거의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렇다고 꼭 실거래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세스먼트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76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반면에 텍사스가 프로퍼티 텍스가 셉니다. 1.81%니까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매년 내야 되는 겁니다. 한 1,800만 원 정도를 내겠네요. 물론 이제 뭐 텍스 리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또 변수가 있지만 여튼 그래도 많이 냅니다. 저 역시도 많이 내고요. 이게 보니까 뉴욕은 프로퍼티 텍스도 뭐 텍사스랑 별 차이도 없고 주세도 내는데, 야, 이거 뉴욕이 제일 살기 힘든 게 아닌가. 뉴욕이 세금이 제일 센 것 같은 그냥 저만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미국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해외에 공장을 짓듯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해외로 뭐 이렇게 공장을 찾듯이 미국 내에서도 이런 세율이라든지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주간에 이렇게 기업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